집합은 새로 배우는 단원인데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있을 때 그 대상이 모여있는 모임을 집합이라 불러요. 예를 든다면 BTS를 좋아하는 사람 여기 100명이 모여 있어. 근데 그 100명 중에 BTS 좋아하는 사람 이쪽으로 모여주세요. 그러면 쫙 사람이 가겠죠. 근데 그 대상이 분명히 정할 수 있잖아요. BTS를 좋아하는 사람만 갈 거고 싫어하는 사람 안 갈 테니까. 그러니까 지금처럼 어떤 조건에 정확히 부합하는 그 대상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모임, 그 모임을 보통 집합이라고 부르고, 그럼 그 집합 안에 들어있는 그 하나하나의 대상은 원소라고 표현해요. 집합, 그 안에 들어있는 대상은 원소. 그럼 집합이 되는 거는 명확하게 객관적성을 두고 원소를 잡아낼 수 있는 것, 이렇게 3 이하의 자연수, 1, 2, 3, 집합이 되는 거죠. 근데 작은 자연수의 모임, 그러면 작다는 기준이 없잖아. 사람의 기준에 따라 작은 거면 1, 2, 3 정도만 작은 거지. 아니면 한 100 미만이 작은 건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객관적 대상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집합이 아닌 거고. 원소가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에 대한 표기법의 차이인데, 보통 집합 표현할 때 집합은 하나의 모임이니까 모임을 구성할 때는 이렇게 어떤 이렇게 경계가 있어야 되죠. 그 집합을 표현할 때 알파벳 쓰게 된다면 보통은 대문자로 쓰게 되고, 그 안에 있는 원소라는 뜻으로 이렇게 모임의 경계가 돼요. 이렇게 이 안에 원소가 있습니다는 거죠. 이게 하나의 모임입니다. 집합에는 중괄호 안에 들어있는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집합입니다라는 뜻인데, 원소를 쓸 때는 보통 알파벳을 굳이 써야 된다면 그때는 소문자를 쓰게 되고, 집합은 대문자, 원소는 소문자 형태를 쓰게 됩니다. 그럼 이랬을 때 A라는 원소는 집합 A 안에 들어있는 원소죠. 그때 뭐라 쓰냐면 A는 집합 A의 원소입니다라는 기원으로 이렇게, 이게 원래 영어의 엘리먼트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소이다 이란 뜻인데, 원소이면 이렇게 쓰고, D라는 원소는 집합 A 원소가 아니죠. 그럼 새로운 기호를 만들지 않고 그냥 짝대기를 그으면 돼요. 그렇게 쓰게 된다라는 표현이며, 그러고 나면 여기는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그냥 아까 말한 그 짝대기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차이점이고, 집합의 표현. 자, 여기 중요한 이제 단어가 나타나는데, 원소 나열법은 단어 뜻 그냥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집합을 나타낼 때, 집합 A를 나타내는데 이렇게 직접 원소를 보여주는 것, 이게 원소 나열법이에요. 그 집합 안에 어떤 원소가 있습니까? 쭉 나열해주는 방식, 원소 나열법. 근데 어떤 경우는 똑같은 집합 A를 이렇게 안 쓰고 이 1, 2, 3, 6을 잘 보니까 6의 약수들라는 거죠. 그럼 이 집합이 가지고 공통성질, 6의 약수, 성질을 써줘요. 그 이 앞에는 x 바 x는 이라는 단어를, 이게 꼭 완벽하게 꼭 이렇게 써야 된다는 말은 없는데, 중요한 건 이 바라는 기호예요. 바는 그냥 이거거든요. 줄 쳤다는 얘기예요. 줄 쳐놓고 줄 친 거 앞에는 이 집합 A의 원소를 말하고, 뒤에는 이 줄 뒤에 있는 거는 집합 A의 원소의 성질을 말해요. 그럼 힌트 같은 거죠. 저 원소가 가지는 힌트. 그러니까 이 커튼 같은 걸 탁 쳐놓고, 야, 이 원소는 X야 하면서 대신에 X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힌트 같은 걸 주는 거예요. X는 6의 약수야. 난 누굴까? 그러면 이제 결론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복잡하게 쓰는 거죠? 그냥 이렇게 나열하면 좋지 않나요? 나열할 수 없는 원소로 구성되는 집합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1보다 커놨고 원소 A가 2보다 작아. 이 안에 들어있는 원소를 써야 돼요. 근데 알고 보니 이 A가 자연수나 정수가 아니고 실수야. 그럼 이 안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존재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다 쓸 겁니까? 원소를 나열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성질을 써줄 수밖에 없거나, 혹은 이런 것도 있어요. 집합 A가 x, y 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인 실수 xy,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번에는 원소가 순서쌍이네? 그럼 느낌상 점인가? 라고 생각된 거죠. 점을 쓴 건가? 근데 점을 보니까 뭐를 만족하는 점이냐면, 뭘 만족하는? 원의 방정식을 만족하는 점들의 모임이란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럼 결론은 원이란 얘기예요. 원. 이렇게. 중심이 1, 0,1, 반지름이 마이너스 1짜리 원 위에 있는 모든 점, 이 모든 점을 원소에 나열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없으니까 원을 나타내는 점이라는 거는 연속이 되면 선이 되는데 알고 보니 뭐를 만족하는 선이냐면 원의 방정식을 만족하는 선이니 점인들의 모임이니까 이 원 자체 중심이 0,0 반지름 1짜리 원 자체를 집합으로 표현하려면 원소를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조건제시법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어려운 문제들이나 앞으로 집합을 다룰 때 원소 나열법보다는 조건제시법을 더 많이 모실 거예요. 그러면 수학적으로 함축된 표현으로 복잡한 내용을 구현하실 수 있는 게 이 조건제시법의 장점이기 때문에 원소가 몇 개 안 될 때는 그리고 그게 금방금방 나타날 수 있는 원소라면 당연히 원소 나열법 우리한테 직관적으로 좋죠. 근데 수학적으로 아까 말한 무수히 많은 실수값이나 얘처럼 어떤 도형을 뜻하는 점들의 모임 이런 것들을 원소 나열법으로 구현할 수는 없다 보니까 그렇다고 저거를 주구장창 길게 쓰는 것보다는 함축적인 표현이 있죠. 그냥 짧고 간결한 표현으로 어떤 원소들을 그 원소 가지고 있는 성질들 그러면 그 집합 자체를 보여줄 수 있는 방식이 조건제시법이에요. 조건제시법은 이런 식으로 쓴다는 얘기죠. 어떤 집합은 이게 원소고 그 뒤는 원소의 성질 이런 식으로 써줍니다. 네모바 네모의 성질 네모가 원소이고 이게 x일 수도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점 x, y라는 순서쌍일 수도 있고 다른 모양일 수도 있어요. 얘는 원소 그 뒤는 원소가 가지는 성질 가운데 있는 바가 얘네 둘을 구분해주는 역할을 해준다. 일단 벤 다이그램은 이거 그림 그린 거예요. 집합 A가 아까 원소가 1, 2, 3, 6이었죠. 1, 2, 3, 6, 6의 약수. 얘를 그냥 이렇게 모임이 만들어졌다 뜻으로 동그라미를 쳐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합의 형태를 그림으로 그려주는 방식을 보통은 벤 다이어그램, 벤이 사람 이름인데, 그리고 이 A를 포함하는 전체를 보통 U라고 그래요. 유니버셜의 줄임말인데 중요하지 않아요. 네. 왜냐면 이 바깥에 무한하지 않고 일정 범위의 범위를 가지고 있을 거라 전체 집합은 U라고 쓰고 그 안에 포함되는 원소들은 A, B, C 이렇게 쓰는데 전체 집합은 네모로 쓰고 이걸 A로 쓰는 이유는 큰 이유는 없어요. 그냥 구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부분적인 집합들은 동그라미를 써주고 큰 집합은 네모로 써서 서로 이제 구분하기 위한 거고 집합 안에 원소가 막 집합 여러 개예요. A도 있고 B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보통 특별한 말 없으면 겹치게 그려요. A와 B가 공통 원소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적당히 겹치게 그리는 게 일반적인 약속이다라는 거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하시면 되고 여기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러니까 아까 집합을 표현하는 방식 표현법에 보면 이제 세 가지가 있었죠. 원소 나열법, 조건제시법, 벤 다이어그램. 근데 이번에는 집합을 분류하는 방식. 집합을 어떻게 나눌 겁니까 할 때는 개수에 따른 분류로 본다면 개수가 한정되어 있는 유한집합. 아무리 많아도 개수가 수백억 개야. 하지만 개수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그건 유한집합이고 너무 많아 셀 수 없는 거, 배수집합, 자연수집합, 정수집합 이렇게 셀 수 없이 무수히 많은 것들은 무한집합이 되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집합은 원소가 없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X바 X는 1 미만의 자연수 X가 원소인데 X는 성질이 1 미만의 자연수가 돼요. 근데 1 미만의 자연수는 없거든요. 그럼 집합 A는 원소가 없습니다가 되는 거죠. 예전에 실제로 이런 기호도 썼었어요. 원소가 없는 집합을 비어있다고 해서 공집합이라고 부르는데 예전에 이런 기호를 썼지만 지금은 이 기호는 안 쓰고 보통 이렇게 써요. 동그라미 땡. 근데 읽을 때는 파이라고 읽어요. 파이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3.14를 말하는 파이고 발음이 비슷해서 그렇지 얘도 파이입니다. 그러니까 저것도 파이, 이것도 파이. 얘는 이걸 말한다. 집합 안에 원소 하나도 없는 공집합. 근데 기호를 이렇게 쓰고. 그럼 공집합은 개수로 본다면 유한집합에 포함되는 건가 무한집합에 포함되는 건가 물어보면 유한집합은 많든 적든 개수를 셀 수 있는 거고 무한집합은 셀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공집합은 셀 수 있는 거죠. 다만 셌더니 그 개수가 0이라는 것 뿐이지 셀 수 있기 때문에 공집합도 사실은 유한집합의 유한집합의 종류가 돼요.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를 말할 때 집합 A가 아까 1, 2, 3, 6 이런 게 있었잖아요. 6의 약수. 그럼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걸 이제 수학적 기호로 쓰고 싶은 거예요. 너무 길잖아? 수학은 한글을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카운팅 할 때 보통 넘버라고 그러죠.
그래서 안에 이제 n자를 따요. 이렇게 되면 가로 안에 있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라는 뜻이죠. 4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러면 0 이렇게 되죠. 근데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또 이렇게 써져요. 비슷하게. 얘는 답이 1이에요. 0이 아니고요? 아니에요. 이거는 집합의 기호라고 했죠. 집합 안에 뭔가 들어가면 이건 전부 다 원소가 됩니다. 결국 여기서 파이는 이게 하나의 집합의 개념이기 때문에 공집합이라는 개념이고, 여기서는 이게 집합이고 얘는 그 안에 있는 원소예요. 집합 안에 파이 모양의 기호가 들어가 있다라는 원소가 되기 때문에 답이 2대 1이 되는 거고, 이런 것도 그래요. n 이렇게 되면 답이 1 이렇게 돼요. 0이 아니고. 집합 안에 0이라는 원소가 하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원소 개수는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가능하면 뭐 여기는 어렵지는 않으니까 여기까지 네, 다 푸시고 다음 시간에는 질문 받고 바로 이 부분집합으로 넘어가는 구조로 가도록 합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